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콜라보레이션. 예술의 감동에서 찾는 건강 상식 프리미엄 의학 특강 예의 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예의지기 유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의 하라기 김민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원장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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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세계로 안내해드릴 신경외과 전문의 임지연입니다. 근데 저희 촬영장은 따뜻한데 지금 바깥이 너무 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겨울에. 어떡하지? 오늘 추운 겨울 이야기 해야 되는데. 혹시 겨울 이야기인데 영화 이야기 아닐까요? 맞아요. 겨울에 관련된 영화 얘기. 빠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도 당장 출발해보죠. 가볼까요? 가자. 기대하세요. 자, 그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짜잔! 짜잔! 오! 이거 알죠? 빼놓을 수 없죠. 네. 겨울하면 생각나는 거. 한 번 더 봐야겠어요. 어른 나이 할 거 없이 너무 좋아했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겨울은 싫어하지만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이게 전 연령층이 좋아했잖아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였죠. 엘사와 안나의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정말 귀여워서 막 안아주고 싶은 우리 정말. 안나 보니까 좀 미나 씨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느낌 있는데요. 지금 눈이 약간 의상도 땡그라시잖아요. 안나가 기분이 진짜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안나가 기분이 안 난다고. 아하. 어머, 어머. 쉽네요, 많이. 제가 저런 그리고 또 재밌는 캐릭터들 많이 나오는데. 올라프 있잖아요. 귀여워요. 아, 너무 좋아요, 올라. 근데 올라프가 처음에 막 엘사가 막 얼린 길을 걷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올라프 막 분해되고 코 빠지고 귀 빠지고 팔 빠지고.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본인이 눈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을 막 기다리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이 겨울철에는 이런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특히 어르신분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까지도 있는 그런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이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넘어져서 사망한다는 게 사실 좀 놀랐거든요. 혹시 머리로 먼저 넘어지셔서 그런 건가요? 뇌를 다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치게 되면 거동을 못 하잖아요. 아무래도 오래 누워 있게 되면 심폐 기능이 이제 약해지게 되거든요. 특징적으로 이제 폐 기능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누워서 식사를 하거나 또 누워 계신 동안은 가래를 잘 못 받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그 폐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한 그런 2차적인 합병증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죠. 정말 낙상 사고 조심해야겠네요. 항상 이 땅을 잘 보고 조심히 천천히 걸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겨울철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척추 질환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넘어지게 되면 보통 이제 넘어지는 부위가 있잖아요. 엉덩발 찌는다든지, 손을 짚는다든지, 꼬리뼈도 잘 부러지는데 사실 꼬리뼈 충격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엉덩이를 콱 찧었을 때 척추뼈가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그런 그 척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그 팔다리 뼈는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부러진다면 우리 저 엿 같은 거 뚝 부러뜨려 본 적 있죠? 엿. 네네. 확 부러지잖아요. 네. 그런데 척추는 그렇게 뚝 부러지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캔을 밟으면 찌그러지듯이 찌그러지는 형태의 골절이 생깁니다. 그럼 치료도 어렵겠네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진단이 좀 어려워요. 찾기가 쉽지 않다. 어디가 그렇게 되었는지. 네,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땐 통증이 별로 없다가 예를 들어서 자세를 바꾸는 거 있죠.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누웠다 일어날 때 그때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없다가. 예, 이게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미세하게 금방 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MRI. MRI를 찍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MRI를 찍어봐야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이게 넘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군요. 아니 근데 이 팔다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골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깁스를 해놓는던가 이게 부목을 대놓으면 움직이지 않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붓게 되잖아요. 척추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보통 한 2달 정도 가만히 누워 얼마나 계시라고 괴로워요, 이게. 그런 치료를 사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 합병증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누워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잠깐 일어나서 뭐 먹고 싶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야 그렇게 하다 보니 부러졌던 뼈가 점점 주저앉는 거야.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뼈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통증이 심한 그런 그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을 해요. 시술이에요, 수술이에요? 시술이에요. 시술이에요? 예, 주사로 하는 건데요. 그 주사기로 부러진 척추뼈 안에다가 액체로 된 그 의학용 시멘트를 주입을 해서 그게 한 재건해주는 거예요? 굳히는 거죠. 그게 한 5분 정도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멘트를 주입을 해서 뼈를 굳히면 바로 통증이 너무 좋아져요. 신기하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던 환자분들이 그 시술을 받고 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닐 정도로. 그럼 주기적으로 넣어주나요? 아니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5분 후에도 괜찮아요? 그 뼈가 이제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죠.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굳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네네, 그럼요. 예, 그래서 보통 한 1박 2일 그러니까 누워서 시술하고 그 다음날 가시죠. 굳어지고 나서 쭉 가는 거죠? 네, 그 평생 가는 거죠. 의료보험 돼요? 네, 그 됩니다. 아니 이거 진짜 발견만 빨리 하고 관심을 검사만 보이시는데. 바로 네, 받으시면 고생할 필요가 없죠. 야 병원 빨리 가야 돼. 저스트 5 minutes. 뭔가 저희가 그 눈이 땡그레진 게. 아니 의학 보통 우리 기술의 맨날 발전이 하면서 엄청나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방이 최선이에요. 뭐 또는 예방도 안 돼요. 이런 말씀만 듣다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근데 또 유난히 겨울철이 되면 내 몸이 약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가 또 바깥에 걸어 다니기만 해도 막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고. 바로 집에 가서 막 자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필식 뜨끈한 아니에요? 감성이 사실 목을 안으로 넣는 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에서 체열이 많이 발산이 되거든요. 아 여기만 가려도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세가 사실 굉장히 안 좋죠. 오히려 이렇게 긴장되기 자세. 때문에 안 좋고. 이런 자세가 바로 이제 거북목, 일자목을 만드는 이제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겠고, 그러면서 디스크나 이런 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 디스크 같은 질환이 이제 악화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또 어깨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어깨가 말리게 되면 회전근개가 있는 어깨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앉았던 분들이 더 아파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넘어질 때 잘못해서 팔을 짚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어깨 관절에 충격을 받아서 이런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긴장한 상태에서 부딪히면 더 부상이 심해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목도리를 하고 다녀라. 제가 그 얘기 좀 이제 하고 싶었어요. 물론 패션 아이템은 좋지만 겨울철에는 이 목도리를 꼭 하고 다니시는 게 일단 이런 그 외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그리고 다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목이라든지 어깨 그 충격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목도리를 통해서 자세를 바로 하게 다니면은 그런 이제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겨울철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 예방도 되니까 목도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목 관절뿐만 아니라 이 목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수축이 돼서 뇌졸중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그 거예요? 자세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이 되면서 이게 머리 쪽으로 가는 뇌 혈류가 줄어들게 되죠.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 혈류가 목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이 목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순환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목도리를 통해서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뇌로 가는 혈관의 혈류를 올리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생생정보마당 MC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겨울철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산목을 지켜라. 산목. 목, 발목, 손목. 그렇기 때문에 장갑도 끼고 두꺼운 양말도 신고 목도리 꼭 착용하셔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씨 말 잘 들어야겠습니다. 네, 산목 지키세요. 자, 또 겨울이 되면 우리 몸 중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잘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어딘지 저 지금 한 달째 콧물 나요. 찬바람을 저- 쐬니까. 콧물 받고 저는 동상, 약간 귀 얼고, 아. 뭔가 손 얼고. 그쵸, 그쵸. 네, 아니면은 반대로 화상? 왜냐면 날로. 아, 맞아. 날로 쓰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네.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몸 중에 의외의 그런 장기가 겨울 되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의외인 있습니다. 곳. 왜? 의외인 곳. 귀, 코,
눈인가 보다. 저는 일어날 때마다 요즘에 이거 눈에 넣는 거 있잖아요. 안약이요? 안약. 네, 안약이라든지 인공 눈물을 꼭 넣거든요. 건조해져서. 눈이 건조해지는군요. 네, 건조해지는 것이 또 겨울철에 이 안과 질환을 앓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유난히 건조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술 받았던 분들을 쭉 그 데이터를 봤더니 가장 많이 받았던 수술 1번이 바로 눈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거의 50만 명 이상.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이라고요? 백내장 수술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요? 그만큼 굉장히 환자가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백내장이라고 한다면 그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수술을 받게 되지만 요즘에 젊은 층에서도 혹시 이제 뭐 당뇨를 앓거나 혹은 이제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많이 쓰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백내장이 금방 생기는 와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안약을 또 남용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백내장이라고 노년층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기니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너무 잘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겨울 물러가라! 아, 오늘 영화 얘기 너무 재밌는데 다른 영화 혹시 있나요? 아, 그럼요. 다음 영화 넘어가야죠. 이 영화도 겨울 영화입니다. 겨울을 좀 물리쳐 보려고 그랬는데 또 겨울이 나오나요? 엄청 추운 영화. 이 영화 보시면 정말 추워요, 정말. 볼까요? 인행치행. 물리치고 저 이 영화 봤어요. 레버넌트. 이거 쉽지 않은 영화입니다. 보는 내내 추워요. 춥고 내가 힘들어요. 막 감기 걸릴 것 같아. 네. 삶과 죽음의 맞아요. 경계선에서 막 추격했던 그런 영화잖아요. 19세기 초 미국이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그 개척 시대 사냥꾼들의 얘기인데 이 디카프리오가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곰의 습격을 받고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복귀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의 버림을 받고 극한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자기를 버린 동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니, 습격을 받았으면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이기적이네요. 네. 죽을 때까지 쫓아갈 거야. 지구 끝까지. 조심해요. 네, 아니 도와드릴 거예요. 많이 쫀 것 같은데. 아우 무서워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보면 이 디카프리오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곰의 습격을 받아서 정강뼈도 부러지고 목에 구멍도 나고 여러 가지 장면도 나오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추위를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는 저체온증도 꽤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저체온증에 걸리면 우리가 왜 파랗게 질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입술 파래지고.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일단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뇌, 간, 콩팥, 심장 이런 부위 그쪽으로 피가 몰려요. 그러면 그 필요하지 않은 이제 비교적 덜 중요한 뭐 손, 발 이런 쪽은 피가 잘 안 가게 되니까 그래서 동상. 차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잘 안 가면 차갑고 파랗게 좀 질리게 되는 혈관이 수축해서 그렇게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 부위를 저체온증이 온다면 빨리 체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알프스에 가면 그 구조견 세인트 버나드라는 개가 큰 개 아세요? 그 개 목 앞에 브랜디가 들어있어요. 브랜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예. 응급 상황에서는 너무 추울 때는 브랜디를 이제 그 환자한테 먹이면 그럼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 겨울에는 술을 하나씩 술도 못 하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혹시나 이제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이게 통계를 보자면요. 그런 올해 11월 30일까지 집계된 저체온증 환자가 총 2,534명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저체온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체온이 내려가야 저희가 해요? 보통 이제 3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밖에 네, 제초 35도라면 굉장히 추운 상태입니다. 많이 저희가 내려가는 1도, 게 2도 아니에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제 그 중중도 뭐 그다음에 뭐 경도 이렇게 해서 좀 나누지만 28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나 뇌가 멎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세포들이 아예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체온증이 어떻게 보면은 고열도 위험하지만 우리 생명에 위험을 주는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운동 같은 거 이제 하시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이런 그 몸이 젖었을 때 저체온증이 잘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기화하면서 열을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체온증이라는 것이 꼭 겨울에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 봄이나 아니면 여름에도 사실은 에어컨 너무 냉방 너무 심하게 하면 그 저체온증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체온증은 항상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목도리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을 저희가 잘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과 의학의 만남, 예의 있는 사람들.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겨울철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또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겨울에 관련된 영화 통해서 이제 의학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추운 겨울 이겨내는데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기,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몸의 열기. 이 두 가지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온기, 열기. 열기. 오, 좋습니다. 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콜라보레이션. 예술의 감동에서 찾는 건강 상식 프리미엄 의학 특강 예의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 만나요.